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오전 2시 36분입니다. 굉장히 피곤해서 오늘 빨리 하고 간단하게 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은요,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좀 빠지고 있어요. 살짝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예상해내기가 너무 빡셉니다. 어떤 상황이냐,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경기적으로 안 좋은 이슈들이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감소라던가 실적이 이제 거의 뭐 영업이익이 이제는 마이너스 쪽 돌아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태에다가 은행들에 대한 부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등등등등등등이 잠재적에 있는 체결해야 될 게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는 그냥 금리 이번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가자. 경기가 좋으면 경기 좋대. 가자. 그런 상황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FOMC가 아니구나. 포모가 되게 심한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무섭네요. 무서운 부분이고, 저 때문에 혹시라도, 환율은 보고 있지만 나스닥이 메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혹시 나스닥을 손실 보셨던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그래도, 자, 요걸 넘어갔을 때, 요때죠. 고점을 넘어갔을 때, 여러분 나스닥은 13,6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었고, 요때 또 기회가 있었다, 그죠? 하생 같은 경우도 여기 수익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제가, 그죠? 그러니까 관리만 좀 해놨어요. 비중을 조금 줄여놔가지고, 좀 아픈 게 좀 덜 아프게 맞고 있죠. 두단을 맞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시드를 좀 크게 잡아놓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잡아볼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제는 14,400까지도 지금 열어두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차트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요즘 그 이슈 경기 쪽에 너무 꽂혀 있어서 제가 본연의 이제 차트쟁이의 모습을 조금 망각한 게 아닌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조금 했습니다. 차트쟁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누에벌레는 뽕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차트쟁이는 차트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요런 구간들 분명히 조정이 나올 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당시에도 이제 숏을 먹어서 수익을 냈었었고 그걸 담보로 지금 맵팅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다 깨먹고 이제 병신이 됐어요. 0.618이죠. 그러니까 이 크기의 61.8%만큼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렴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추세를 받으면서 반등을 일으켜줬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제가 정리하라고 봤을 때 여기서 다시 잡아서 여기 수익 실현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큰 수익 실현권이었거든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기를 부리다가 이제 마지막 화동을 이제 두드려 맞아버렸다. 그래서 돌파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조금 해서 좀 그냥 뭐 작게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냥 물렸으면 굉장히 안 푸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근데 어떻게 케어해드려야 되나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자, 어쨌든 요런 부분이고 다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는 이제 큰 관점에서 이제 요렇게 이걸 이제 하모닉 패턴처럼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모닉 패턴처럼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땅땅땅 땅 요렇게죠. 요런 식이죠, 그죠? 땅땅땅땅 이렇게 해서 14,400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요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요 전체 88.6% 정도인 자리 14,600 그죠? 요 자리 14,600 그리고 786이 14,200 이게 여기 그 정도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할까? 자,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을 기준으로 요 반등이죠. 요 녀석을 기준으로 연장파의 관점을 그대로 끌고 가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1대1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1대1도 3,8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 이제 추세선 상단이죠. 요 추세선 큰 추세선 상단이긴 한데
내일 이제 지표가 좀 중요한 지표 하나 발전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그 대통령이 나와서 말 한마디 짓거리는 걸로 차트가 막 움직여버려요. 우리 뭐 부채한도 협상 잘 돼가고 있어. 일단은 뭐 합상하기로 했고 뭐 그래 뭐 대화는 진행되고 있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포모거든. 결국은 이게 나중에 제자리에 돌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잖아. 맞죠?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란 말. 그러면 내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실업 지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정말 웃기는 게 그 지표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고 있어. 미국은 지표가 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이게 지금 나오는 흐름들이 실업률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업 부동산 엄청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때문에 은행들의 돈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건 팩트거든요. 메말라가고 있고, 정부 부채 한도 좀 다시 갱신해야 되고, 빚 오지게 많고, 그죠? 맨날 적자 나고. 그런데 이 흐름은 큰 흐름은 이런 거라. 이게 지금 잠재되어 있는 애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에요. 근데 지금 챗GPT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슈와 그리고 반도체 이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부분 해결,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가지고 IRA 감축법이니까 그거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죠? 참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송구한 말씀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좀 말리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나중에 자식이 있다면 야 그건 하면 안 돼.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그건 정말 하면 안 돼. 그 마약을 하는 것 같은.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작년 초였나요? 이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제 삼천리 주가 조작 종목을 발견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랑 똑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14,000을 넘어가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나올 하락이 이게 노멀한 이런 하락이 조정세계 이게 뭐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사실 이렇게 가기를 바랬어. 저는 이렇게 가기를 바랬는데 여기를 바라봐 버리면 얘가 깨져버릴 겁니다. 빠박하고 이거 나오면 이제 이게 나오면 전 세계가 힘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좀 화가 나고 역겨워요. 아까 전에 이제 준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미국 증시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역겨워요. 올라가서 화가 나서 역겹다는 게 아니라 증시가 좋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다시 회복되면서 올라가면 좋죠. 근데 지금 경기는 죽어라 지금 연준에서 돈을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는 것도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다분한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있는 완성에서 자기 나라 그 증가만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야. 자기 나라의 유일한 이 종목만. 그죠. 역겹죠 좀. 그리고 이제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A가 안 좋게 나오면 와 연준 피벗하겠다 가자. 좋게 나오면 와 아직 우리 미국 경기 좋네 가자. 무조건 좋게 해석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이 말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놀고 있는 것 같아. 미쳐가지고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 쇼스는 그렇다 치고 일단은 다 깨졌을 테니까 손절 다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흐름,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신뢰도를 높은 그런 흐름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사지는 마세요. 미국 주식 지금 사면 안 돼. 환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가격도 좀 높아서 사시면 안 돼요. 이번엔 코인보다 미국 주식들 조금 볼게요. 애플. 이거 좀 보여드려야 돼.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다. 허락을 못 받았는데 괜찮겠죠? 안 될라나? 이게 이제 함부로 보여드려서는 제가 이제 만든 보여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끝부분만 보여드릴게요. 끝부분만 이렇게 얘들이 미국의 주요
회사들에 대한 그겁니다. 이익 그래프거든요. 근데 0이 여기인데 뭐가 어떤 회사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출처가 이게 되게 이제 비싼 장비를 두고 이제 그걸 쓰시는 분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인데 네, 지금 다 빠지고 있죠, 그죠? 0 밑으로. 근데 지금 주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주가가 선반영을 한데, 선반영 할 수 있겠죠. 선반영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거라도 나와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참 힘들거든. 자, 참. 그렇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빠그러들고 있는데도 주가는 이렇게 오른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따위 관심 없어. 그냥 가자 하는 거야, 가자. 이게 결국은, 이게 결국 사단 나거든? 자, 보조지표적인 측면에서도요, 요번에 또 보시면 저점들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점도 내려왔지만 그렇다는 것은 초림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지금 마지막에 또 한번 상방을 돌파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내일 정도가 되겠죠. 내일 그런 고용지가 실업률 지표, 실업보험, 그거 꽤 중요한 지표거든요. 걔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부채한도 협상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그걸로 이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나스닥은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력하죠, 그죠? 그래서 변동성이 꽤나 생길 거다. 올 하반기 목금토 정도 해가지고 변동성이 크게 생길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좀 강하게 등장한 부분이에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누가 이걸 끌고 갔나라고 봤더니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쵸? 테슬라가 이번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긴 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좋다. 이게 이제 예전에 여기서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200달러에선 잘라주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150달러 전후에서는 단타 한번 쳐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테슬라가 꽤나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마존이 또 캐리를 하고 있죠. 아마존이 뭐지? 잠시만. 모르겠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S,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의 이틀 밤을 샌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얘가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과 얘는 차트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786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20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자리 넘어갈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문제라기보다는 문제고, 이제 기대라면 기대고. 그런데 차트의 모습들이 여기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거래가 빠지고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툭툭 튀기는 하는데, 뭐랄까,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면 이게 나오기 십상이거든요. 이게 나오기, 그러니까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일단은 여기선 사지 말자. 우리 또 조정이 나오면 나중에 또 이평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겠죠.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면서, 그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침체는 안 와. 나 지금 더 갈 거야. 갔다가 나중에 조질 거야. 가스 같은 경우도, 그죠? 요번에 요 가스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반등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엄청 좋죠, 그죠? 여기서 사실 엄청나게 강력하게 여기가 매물량의 매수에 대한 시향을 드렸었고, 200달러 정도에서 팔아주려고 말씀드렸긴 했는데, 여기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가버립니다. 얘도 지금 여기 나왔어요. 여기 메타가 나쁜 회사가 아니죠. 지금 이제 마지막에 틱톡에 대한 반사익을 또 얻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 기업들을 조지면서 자기네들 걸 빨아먹고 있는 거거든. 그쵸? 그래요. 참.
좀 그래. 예. 야가스.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살났죠. 니콜라는 지금 상패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상패 이슈를 조금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패가 안 당하면 이 정도 모습일 땐 진입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자리 잡고 돌리면 2달러, 다시 잡고 돌리면 5달러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네. 요거는 이제 상패를 각오하고 진입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과거부터 드렸었고 지금도 그렇게 드립니다. 이거 먹고 도망 못 갔으면 이제 죽었다, 그지? 그러니까 업종이 아무리 좋고 그런 게 돼도 나중에 이제 거품이 빠져버리면 이런 흐름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결국은 참 걱정됩니다. 지금 미래가 계속 걱정돼요. 자,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나쁘지 않았죠. 이번에 이제 그래도 뭐 저희들은 요번에 누구냐? 한국 증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야? 저희 스터디 방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38,000원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조금에서 반등을 했는 부분이고, 이제 코스닥도 이제 바닥을 조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정실 조금 볼게요. 이제는 오늘 코인은 딱히 보고 싶지 않아요. 코인은 뭐 나올 거 나왔고 반등할 거 했고 알트코인 반등 좀 할 거다 했고 반등 다 했고, 그럼 뭐 여러분들 이제 관리해 놓고 나머지 끌고 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코인은 오늘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한 자리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오면 그래도 한번 뭐 단타도 한번 쳐보지, 뭐 거기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61.8 결국 거꾸로 하면 38.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스닥이 코스닥처럼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처럼. 그러니까 이 구간이 생기는 거죠. 이 구간이.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좀 움직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지 아니면은 조정을 이렇게 주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지표 형상은 지금 저점이 좀 낮아진 그런 모습이 들어왔지만 두 번째 바닥에 등장하게 되면서 나 반등 좀 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보여줬었고, 첫 번째 포인트에서 반등했네요. 810, 그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매수할 자리는 800 아래 781, 60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지금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코스피도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피도. 그러면 이게 또 애매하네. 이게 진짜 차트 어렵다 요즘. 그죠? 요 자리 로스크 세팅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치주들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그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가치 있는 종목들 있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뭐 있노? 뭐 유플러스도 말씀드렸죠. 유플러스 같은 애들, 예를 들어서 그죠? 물려도 괜찮은 종목들, 뭐 이런 애들 뭐 아직까지 좀 한번 갔다 좀 돌아오긴 했지만 좀 애매하긴 하네. 하이트 이런 애들, 그렇죠? 예시입니다.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바닥을 타고 돌린 애들은 물려도 괜찮을 거다.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매수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봅시다. 비트코인 원화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비트코인도 같이 반등하고 있거든요. 자, 비트코인은 이제 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디였노? 알트코인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드렸었죠. 그래서 도지 같은 거 올랐네. 봐봐. 그죠? 그죠? 맞죠? 그래서 넘어갔고 100원 정도 되면 잘라주라 했죠. 적당히 잘라주고 나머지 들고 있으면 되는 거라. 잘라주고 놀아가 다시 가잖아. 그지? 오케이. 그리고 왜냐면 그렇고 이제 뭐 이오스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것 네오 마찬가지였고, 이오스 1110원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면서 말을 좀 아끼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물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는 뭐 매매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시그널이 엄청 강하지는 않으니까 체크하시고, 여기서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가다가 아까 우리 나스닥 움직이듯이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빠지는지 말지 모르겠고,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단타를 쳐보셔도 좋겠다. 근데 타점은 타이밍은 약간 늦었다. 왜냐면 뭐라 그러셨냐면 볼펜 상단이고요, 중단 정도에서 반등을 단타 칠 수 있고요, 하단에서는 항상 반등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볼베인저 밴드 이탈하면 반탄 치는 걸, 그렇죠?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 인상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요게 일단 넘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뭐 조정 반등조 다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 밑에 자리는 신뢰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근데 거래가 좀 들어와야 되겠지?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뭐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것도 기대는 해보자. 기대해보는 건 어떤 갈 것이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요 타겟 타점 되는 거예요. 골반 하단가? 단순하죠, 그죠? 아이고, 가만 죽겠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살아있는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밀크 같은 거는 슈팅이 나오고 나서 조정팔 잡는 걸 습관 잡고 잡으시려고 노력하시고, 이걸 우리가 예상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요런 애들, 뭐 폴리곤 요런 애들, 그죠? 요런 애들도 한번 또 돌파해서 반등을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 요런 애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또 잘 찾아보면 먹을 만한 게 조금 아직도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뭐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고 무턱대고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 그죠? 물리도 저 책임 못 집니다. 아시겠죠? 소재 어떻게 깨는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드렸으니까 그거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